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거듭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국 비판 발언을 일축하며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북한이 미국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미사일 발사를 자위적 무장 현대화 조치로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미 밝힌 것처럼 북한 측으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미국은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한 것에 대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동맹국가 파트너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으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Iran can be a great country and North Korea can be a great country. They can be great. We're not looking for regime change. We've learned that lesson a long time ago.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으며 아주 중요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5일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하고 일러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유감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사일 배치가 북한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미사일 체계는 러시아의 주요 영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만큼 러시아의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한 전 6자 회담 미국 측 인사는 미북 협상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핵 동결선에서 동의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2019 서울 안보 대화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선에서의 합의를 한다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불량 국가로서 핵 확산을 조장할 것이며 동북아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ould encourage a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It could also lead to proliferation issues to rogue states. 이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 관계를 맺으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믿는 북한 내 고위 관리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인다면 핵 확산 방제 노력을 기울여온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curity assurances,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normal relations,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is available to North Korea, again, with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출범한 이번 서울안보대화에는 5개국 국제기구를 포함해 61개국 국방부 차관급 인사들과 국방부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 일관적이지 않고 미북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 논의의 병행을 원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3일 갱신한 미중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 미중 관계 주요 사안으로 경제, 안보, 인권,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 협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 압박 유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전념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한 최선의 경로를 놓고 때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의 찬성표를 던졌지만 종종 이 결의들을 약화시키려 했다면서 미국의 북한 정제유 수입 중단 추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74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고 수많은 정치범들이 최악의 여건 아래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북한의 관리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뿌리 깊은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반국가 행위 용의자들을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한 뒤 신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의 가족들은 결정 내용이나 가족의 행방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Reports about people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without any legal or procedural guarantees persist.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관리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선 국가의 중대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모 등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평화회담에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향후 평화협상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10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시리아로 운송하려던 화학공장 내장재가 그리스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고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3일 발표한 그리스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그리스 세관이 2017년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에 시리아 화학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산성 타일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화물의 발송인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취인 역시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인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가 2017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가 만든 유령회사로 내산성 타일을 운송하려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그리스 사례가 같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산하에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담부서가 신설돼 다음 달 1일 출범합니다. 앤 뉴버거 신임 사이버 보안부장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빌링턴 사이버 안보 제10차 연례회의에 참석해 사이버 보안부 출범을 알리고
신설부서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지정학적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 제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버거 신임부장은 특히 북한이 정권의 자금줄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탈취 분야의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암호화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